오늘은 코인과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분도 영상만 따라오면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줄이고 바로 써먹는 기준만 뽑아서 쉽게 풀어 드릴게요. 한 번에 5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드리니 끝까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되게 만드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의 핵심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이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메뉴에 고정해둔 댓글에는 2가지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를 가장 크게 줄이는 방법, 그리고 100달러 지급 이벤트로 시작하는 가입 경로입니다. 끝나면 꼭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돈 안 넣고 공부할 수 있는 실전 연습비가 된다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입금 없이 받은 100달러로 주문 넣는 감각, 포지션 잡는 감각, 손절과 익절을 실행하는 감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번 거래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면 몇백만 원 단위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코인을 해야 하느냐? 머리 아픈 설명 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0만 원을 어디에 넣었는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제일 솔직하거든요? 2016년에 1000만 원을 코스피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코스피가 약 2.66배 올라서 2026년쯤에는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안정감 있는 성장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묵직하게 올라간 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와 다르게 폭발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박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길이 2개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오니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를 찾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보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베팅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소액일수록 이 기능이 체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실제로는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하는 느낌이 납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덜 필요하겠지만 소액으로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시작점은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 선택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것도 결국 이 선택에서 갈립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같은 돈으로도 훨씬 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고 국내는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니 이동이 빨라집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고정 댓글이 길잡이가 될 겁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조건 챙겨야 하는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할 때 1000만 원 단타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걸었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나오는 계산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 움직였는데 22만 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략이 좋아도 수수료가 먼저 승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고르는 게 실력보다 먼저입니다. 그럼 비교 기준을 딱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죠.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으니 이 차이가 쌓이면 계좌가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초보에게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가 커지지만 움직임도 빨라지니 본인 성향에 맞춰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편의성에서 갈립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는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를 써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검색하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초보 따라하기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를 고르고 계정을 만들면 가장 먼저 코인과 선물 중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시고 주문 방식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시장가와 지정가를 구분해 보세요.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초보는 지정가로 천천히 연습하면 수수료와 진입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는 진입만 하지 마시고 손절과 익절을 함께 걸어두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감정매매에서 규칙매매로 넘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두 번째, 중학생 단타가 왜 화제가 됐냐면 핵심이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짧게 먹고 빠르게 반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동을 여러 번 잡아내면 결과가 누적됩니다. 그 방식의 포인트는 거래량이 빵빵한 종목을 고르고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 들면 흔들림에 털리고 짧은 목표와 빠른 손절을 지키면 생존력이 올라갑니다. 3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되려면 결국 손실을 작게 통제하면서 승률과 횟수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작게 여러 방입니다. 세 번째,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정 댓글 경로로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거래할 때는 불필요한 잦은 시장가를 줄이고 수수료 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수수료는 0. 몇몇 %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와 단타 횟수가 붙는 순간부터는 제일 무서운 상대가 됩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위해 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번째, AI 단타 루틴은 선별해서 힘이 납니다. AI로 오늘 거래량이 급증한 코인, 변동성이 커진 코인, 이슈가 붙은 코인을 빠르게 추려서 감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뉴스도 요약해줍니다. 규제 완화 같은 긍정 이슈인지, 해킹 같은 부정 이슈인지 분류해 놓으면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 결정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는 말은 결국 루틴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후보를 몇 개로 줄이고 한번 진입하면 손절과 익절을 자동으로 걸고 목표를 채우면 멈추는 식으로 습관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입금 없이 100달러로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가입 경로로 회원 가입을 하고 필요한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벤트 보너스를 받아서 소액으로 실전처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보너스의 진짜 장점은 공포를 낮춘다는 겁니다. 내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덜하니 손절을 제대로 눌러보고 레버리지도 작은 배수부터 테스트해보면서 감각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롱과 숏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먼저 언제 들어가느냐가 계좌를 가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말은 쉬운데 신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롱의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의 힘이 위쪽에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대표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확인하세요.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상승이 혼자가 아니라 동행이란 뜻이 됩니다. 이런 때는 롱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에 연료를 붓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을 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세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때는 숏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갑자기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커지고 가격이 밀릴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같이 쓰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는 대표 도구입니다. 감으로 들어가는 걸 줄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로 정리되니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봐줍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들어가면 롱이든 숏이든 근거 있는 진입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맨 위에 고정해둔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절감 방법과 $100 이벤트 가입 경로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팁으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